네, 빅머니 마지막 순서 탑픽인 이슈 순서입니다. 자, 이 시간쯤 되면 또 오늘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을 텐데 그중에서도 어떤 뉴스가 내 주머니에 또 돈이 될지 또 어떤 뉴스가 어떤 관련주와 좀 반응을 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희망투자연구소의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처음 뵙는데 잘 부탁드리겠고, 네. 우리 이슈로서 서로 인사 나누시면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 대신 하겠습니다. 자, 3.15 선정된 이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슈퍼사이클이라는 용어가 자꾸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자재 관련한 슈퍼사이클 진입하는가 관련한 뉴스를 갖고 오셨는데요. 이슈로 잡으신 이유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국제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오다 보니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적지 않아 듭니다. 참고로 국제 원자재는 크게 두 가지 섹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에너지와 산업용 금속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하드 섹터와 그리고 곡물이나 기호식품이죠. 커피나 코코아 등을 포함한 소프트 섹터로 있는데 지금 국제 유가를 제외하고 전 섹터가 현재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국제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칠 특정 변수가 뚜렷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는 다른 것보다 달러 인덱스의 약세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국제 원자재 가격이 대략 6개월 정도 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달러 인덱스, 구체적으로 미국의 M2 통화량이 6월 기준으로 전월 5월 대비 약 16% 정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7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증가한 6월 대비 약 18%까지 증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필연적으로 달러로 표시가 되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었고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산업용 금속료에 대한 수요 증가가 현재 풍산과 같은 다양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국제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그중에서 특히나 구리 가격 상승이 많이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풍산이라는 주 가지고 오셨네요. 네, 풍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것보단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공장을 새로 짓거나 또는 공장을 확충을 합니다. 그때 들어가는 전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전부 다 구리죠. 필연적으로 구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다 보셨을 것처럼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분에 풍산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 또한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 상승을 고려한다면 사실 주가 상승이 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동사의 주가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크지 않다, 즉 변동성이 적다라고 하는 점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는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내년에 상당 부분 기대가 됩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대략 2조 9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1,400억 정도가 기대되기 때문에 실적과 지금의 시장 상승 흐름 이 모든 것이 맞물린다면 풍산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주가의 우상향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28,500원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32,5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으시고 26,0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는 0.17% 하락하면서 29,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28,500원, 목표가 32,500원, 손절가는 2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2위로 선정된 뉴스도 이슈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좀처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는 성장세 계속 보이고 있고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좀 먼저 선정한 이유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확진자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매우 가파르게 나오고 오늘 기사에서는 이제 700명까지 돌파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내일만 되더라도 700명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가 정말 극명하게 그 증가율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데 덕분에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고 다행스럽게도 지난주부터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사실상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씩 안정화를 찾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난다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백신과 치료제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점,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시장에서 하락은 아마 크게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코로나19 수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었던 마스크라든지 진단키트, 과연 그 종목들이 다시 한번 이슈를 부각받고 갈 만한 시점이 되었는가, 그걸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시젠이라고 하는 종목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업이 될 것 같은데, 시젠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과 3월이었죠. 코로나19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퍼짐에 따라 진단키트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이후 7월과 8월 약 2달에 걸쳐서 실적이라고 하는 강한 모멘텀을 토대로 주가 상승이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코로나19 확진자는 분명히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젠의 주가 상승은 오히려 나타나지 않고 최근에 많이 밀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슈나 테마는 붙지 않았지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실적이라고 하는 모멘텀과 기업이 증가한 이 브랜드 가치를 보면서 장기적으로 한번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꽤나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18만 원 정도까지 주가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지금은 소폭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그 이슈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상승에 따른 하락이 어느 정도는 이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한다는 관점 아래 시젠 같은 경우 대략 19만 7천 원, 지금 정도 가격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단기적으로 22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손절 가격은 17만 5천 원 정도로 잡고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 뭐 조금 약세 상황이었지만 오늘 코스닥 흐름도 좋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1.23% 상승하면서 19만 6,9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께서는 매수가 19만 7천 원, 목표가 22만 원, 손절가 17만 5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탑픽인 이슈 대망의 1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늘 뭐 해외 증시 보실 때마다 미국 상황들을 보고 계실 텐데 지금 증시 흐름 좋지 않았잖아요. 그 원인으로 미국 경기 부양책, 타결 난항 이런 얘기들 아마 접하셨을 겁니다. 관련 소식 갖고 오셨네요. 네, 어제 같은 경우 나스닥이 약 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원인이 바로 이번 이슈였죠.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될까 안 될까, 거기에 대한 협상이 상당 부분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 다만 제가 지켜보았을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릴 뿐 이 부양책은 반드시 나올 겁니다. 바이든이 당선된 이후로,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조금 더 권한이 있는 하원 측에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의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할지언정 경기 부양책은 반드시 나올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 미 경기가 소폭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책 없이 그대로 가버린다면 시장이 다시 한번 더블 딥에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감안하였을 때 미국은 결국에는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것. 다만 그 시점이 언제가 될 뿐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필연적으로 외부 변수가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적어도 지금의 흐름을 조금 더 이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좋습니다만 최근에 주가 상승이 너무 뚜렷하게 나왔죠. 그렇다면 적어도 오늘 시점에서 약간의 눌림이 잘 발생을 하고 시장 상승에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키움증권이라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필연적으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좋으면은 주가 상승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중에서 이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중반에 만들어진 5대 대형은행, 대형 증권사는 아니다 하더라도 고객의 선택을 상당히 잘 받았죠.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수익을 꾸준히 창출을 하고 있는 증권사임과 동시에 올해죠,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접근이 정말 많이 늘었고 아마 내년에도 이러한 속도는 더욱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장 상황과 오히려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이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거래에 따른 거래 수수료를 앞으로 꾸준히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 실적이라고 하는 강한 모멘텀이 장기적으로 분명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키움증권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3만 5천 원 정도를 현재 형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에서 한번 매수해 보시고요. 17만 5천 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잡고 손절 가격은 12만 원 잡고 대응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 경기 부양책 나당을 겪고 있지만 분명 경기에 대한 좀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께서 키움증권 지금 오늘 갖고 오셨는데요. 매수가는 13만 5천 원, 그리고 목표가 17만 5천 원, 손절가는 12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탑픽인 이슈 함께해 주신 분 희망투자연구소의 이창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